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연휴 끝나자마자 공급 폭탄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64만호,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알짜 일반 분양이 많이 예정돼 있죠.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분양가가 싸기 때문입니다. 이 분양가가 워낙 주변시세 대비 싸기 때문에 주변시세가 폭락한다 그래도 본전 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폭락을 안 하거나 폭락하고 다시 V자로 반등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분양하는 주택이요, 미래에는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돼요. 그래서 그냥 부담 받아서 내 집 실거주 목적으로 잘 살고 있으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올해 적지 않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청약만 무려 6만호예요. 자, 이 사전 청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고 주변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여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작년과 재작년에 미뤄졌었던 주요 정비사업장들의 일반 분양이 올해 대거 예정이 돼 있죠. 더 미루기 힘든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무리해서 기존 주택을 사지 않습니다. 2020년 말부터 왜 경기도 지역 주택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냐? 실수요자들이 패닉 바잉을 샀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주택가격은 정말 폭등이고 전세가격도 같이 올라가는데 분양이라는 공급수단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기존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아파트 거래량 보잖아요. 작년 1월 대비 22%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고 청약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슬슬 포기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3기 신도시는 내 팔자에 없나 보다. 왜냐면은 지금 사전 청약을 한 반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줄 몰라요. 이번에 공공분양 4차 사전 청약 경쟁률이 왕숙지구는 19대 1, 그리고 창릉지구는 36대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기존 주택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왜냐면은 엄청난 공급에 극히 일부만 나온 것이고, 오늘은 이 엄청난 공급에 더해서 추가 공급 대책까지 나왔다는 거죠. 자, 연휴 전후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3080 플러스 추진 현황 발표 부분, 지금 우리 이 정도까지 추진했다고 밝힌 게 있고요. 또한 3080 플러스의 공급 확대 방안이 추가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저희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발표된 3080 플러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17만호입니다. 이 17만호가 얼마나 많냐? 일산 분당 신도시 합친 것보다 많아요. 자, 그렇게 많은 규모가 지금 사업 추진 1년 만에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17만호 다 지방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대부분의 수도권에 있고요. 특히 서울 지역 후보지만 97,000호, 거의 10만호에 가까이 됩니다. 이게 분당 신도시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후보지에 들어갔다고 다 사업 추진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 3080 플러스는요, 정부가 신도시처럼 수용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모델이에요. 당연히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포함이 안 되면 사업 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곳이 36,400호입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보다 많은 규모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36,000호 사업장 중에서 겨우 1만호만 지정됐습니다. 이게 본지구가 지정되어야 사업 추진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7만호의 사업장 중에서 본지구가 1만호가 안 되네, 숫자 뻥튀기 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국토부에서 두 가지를 발표했어요. 상반기 중에 올해 상반기에 5만호의 추가 후보지를 발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7만호에서 22만호로 늘리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 민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요. 자, 왜냐면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 해서 재개발 후보지를 받았는데 이 중에 102곳이 지원하고 그중 25곳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럼 남은 75곳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데 1년을 기다리든가 또는
공공사업 모델로 전환을 해야겠죠. 그 후보지를 받는다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 3080 플러스는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2024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22만 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나오는 소식이, 아까 본지구 지정이 1만 호가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본지구 지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5만 호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2만 8천 호가 본지구 지정이 될 것이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일반 분양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와, 올해 상반기까지 3080 플러스로 22만 호라? 그럼 장기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30만 호까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자, 이들 지역이요, 모두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서 직접 공급되는 거예요. 자, 저기 외곽 지역이 신도시가 아니라 도심 지역에 사람들 살고 있는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면 사람들 선호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게다가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60에서 65% 수준에서 공급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까지 합치잖아요. 3080 플러스 후보지 올해 상반기까지 22만원, 공공재개발 3만 7천원,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모델 2만 5천원까지 합치니까 28만 2천원으로 거죠. 이 중에서 60%만 성공한다 치더라도 17만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3기 신도시 자꾸 떨어지니까 좌절하시는 분이 계시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3기 신도시 공급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자, 남양주 왕숙 신도시 계획 세대수가 5만 3,534호입니다. 자, 이 중에서 분양 물량이 3만 2천호로 측정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왕숙 지구에서 얼마나 공급됐을까요? 2,300호 나왔어요. 겨우 7.3% 공급됐다는 겁니다. 아직도 92% 이상 물량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선호도 높은 교산 신도시도 보겠습니다. 여기 계획 세대수가 3만 3천호거든요. 분양 물량 18,885호가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공급됐을까요? 5.9% 공급됐습니다. 아직까지 17,000호 이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공택지와 공공정비사업 딱 두 가지만 계산해보면 공공택지 분양 물량이 33만 호 이상, 그리고 공공중심의 정비사업 모델이 17만 호 이상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2028년까지 쏟아지게 되는데 무려 50만 호가 넘는다는 거죠. 야, 이 50만 호 자체도 많은데 이미 기지정된 택지 있잖아요. 2기 신도시, 지금 운정 신도시나 동탄 이런 데서 많이 쏟아지고 있죠. 검단 신도시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정비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신규 주택 수요는 한 15만 호 정도를 봅니다. 1년에 가구수 증가되는 경우가 한 33만 정도가 되고요. 이 중 절반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정도 신규 주택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15만 호가 아파트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의 모두 주거 유형을 포함해서 15만 호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기확보 신규 택지나 또는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매년 10만 호 이상의 수도권 아파트가 입주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으로 매년 8만 호가 이 앞선 계획에 상관없이 추가로 공급되는 방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에 15만 호 정도의 주택을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파트만 18만 호가 공급되네. 그러면은 다세대나 오피스텔 이런 거 수요 없는 거 차지하더라도 단순 계산해도 매년 3만 호 이상의 공급 과잉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일부분만 공급이 나왔어요. 본격적으로 쏟아지게 되면 생각보다 분양 물량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분양할 때는 몰라요. 부동산 시장이 언제 크게 충격을 받냐? 입주할 때 죽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수치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현재 무주택자는요, 조바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슬슬 떨어지다 보니까 상담하신 분들이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 공급 과잉으로 분양시장이 올스톱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은 청약 전략을 잘 세우시고, 앞으로는 어디에 당첨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청약 전략을 세우시면서 절대 찔러 넣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에만 5만 호 공급 계획이 나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 교과서에 답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 무주택자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